유럽을 뒤흔든 신의 채찍 아틀라와 훈족. 훈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말 위에서 포효하며 로마 제국을 공격한 야만인들? 혹은 신의 채찍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정복자 아틀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훈족은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럽을 휩쓸고 사라진 유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외교가였고 전략가였으며 유럽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변화의 촉매제였죠. 훈족의 기원과 등장, 초원에서 유럽까지. 훈족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민족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훈족의 기원을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 특히 지금의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북부 등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들을 흉노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민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흉노 역시 유목을 기반으로 한 기마 민족으로 한 나라와 오랜 전쟁을 벌인 존재였죠. 훈족은 4세기 말에 유럽 역사에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당시 유럽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 있었고 게르만족들이 점차 로마 영토로 밀려들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훈족이 갑작스레 동쪽 경계에 나타나자 게르만족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고 그로 인해 로마 영토 내로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유럽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훈족은 말 그대로 폭풍처럼 유럽에 닥쳐왔습니다. 이들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기동력과 전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 유럽 국가들이 겪어보지 못한 전투 방식을 구사했기 때문에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말 타고 활을 쏘는 기마 궁수, 일시적 동맹을 맺은 후 파괴적인 기습 공격. 이들의 등장은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인 아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훈족을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깝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훈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그들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유목세계의 논리와 문명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훈족의 정치 사회체계, 연맹과 전략의 민족. 훈족은 단순히 말 타고 달리는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연맹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훈족 사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족 집단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연맹을 이루고 있었고 그 최상위에는 카간이라 불리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아틸라는 이 구조를 완벽히 활용해 자신만의 권위를 강화하고 기존 부족들을 철저히 복속시킵니다. 그는 형 블레다와 공동 통치를 하다 끝내 형을 제거하고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훈족이 로마식 행정과 외교 시스템도 흡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틸라는 로마에서 온 관리와 외교관을 적극적으로 기용했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서기관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사절단을 수시로 동로마에 파견하고 조약 체결도 했으며 약속을 어기면 전쟁이라는 무기를 들이밀었죠. 경제적으로도 단순한 약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훈족은 로마와의 조약을 통해 매년 황금과 보물을 곡물로 받아냈고 이를 내부 통치자들에게 재분배해 지배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약탈과 외교, 보상과 협박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글로벌 외교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훈족의 문화는 장신구나 복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 탄 생활에 적합한 바지와 짧은 상의, 철제 갑옷을 입었고 금으로 장식된 무기와 벨트를 착용해 전사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변형 두개골 관습은 권위와 종교성을 상징하는 훈족만의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훈족의 군사 전략, 유럽을 공포에 빠뜨린 힘. 훈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군사력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럽에 존재하던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협적이었습니다. 기본 전술은 기마 궁수 중심의 파상 공격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며 적을 자극하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급습하는 페인트 전술을 즐겨 사용했죠. 이 전술은 게르만족이나 로마 군단처럼 보병 중심의 병력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훈족은 또한 군사와 외교의 이중 전략에도 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로마 제국과 협상을 통해 해마다 수천 파운드의 금을 받아내면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든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과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력의 사용이었습니다. 아틸라의 리더십 하에서 훈족은 정복자이자 외교가로서 완전히 변모합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과의 협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감행했고 서로마 제국에서도 공주와의 결혼을 빌미로 땅을 요구하는 등 로마 제국의 정치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전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적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까지 구사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훈족의 실질적 위협보다도 아틸라라는 존재 자체에 공포를 느끼며 스스로 굴복하는 경우도 많았죠. 아틸라의 등장, 신의 채찍이라 불린 사나이. 훈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틸라를 빼놓는다면 반쪽짜리 설명일 것입니다. 그는 훈족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당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게르만족, 심지어 교황까지도 그의 이름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죠. 아틸라는 434년경부터 형 블레다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했지만 445년에 블레다를 제거하고 단독으로 훈족 제국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후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구축하면서 훈족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모두 자신의 손에 집중시켰죠. 그의 별명인 신의 채찍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틸라가 신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보낸 존재라고 믿을 정도로 그 존재를 신화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냉철한 정치력과 기민한 협상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동로마 제국과의 조약을 통해 막대한 양의 금을 받아냈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점령하기보다는 공포를 무기로 협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많았죠. 그는 전투가 아닌 협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451년 카탈라우눔 평원 전투는 아틸라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과 게르만 연합군이 힘을 모아 훈족과 대규모 전투를 벌인 이 사건은 유럽 전체가 아틸라에 맞서 싸운 거의 유일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전투는 승패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훈족의 진격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틸라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탈리아 북부로 침공하며 로마를 직접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와 훈족 적인가 협력자인가? 흥미로운 사실은 훈족과 로마가 단순한 적대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훈족은 로마 제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마와 동로마 모두 훈족을 용병으로 활용했습니다. 로마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거나 외부 침입에 대응할 때 훈족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죠. 아틸라의 초기 경력 또한 로마와의 외교 및 용병 계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훈족의 세력이 커지고 로마 제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협력 관계는 긴장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동로마 제국은 아틸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조약을 어기기 시작했고 이는 곧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내부에서는 훈족과의 외교를 두고 찬반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아틸라를 회유하거나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일부는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쪽 다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로마는 훈족의 압박 속에서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특히 아틸라가 서로마 제국의 공주인 아노리아와의 결혼을 제안하며 지창금으로 로마 영토를 요구한 사건은 훈족의 외교적 공세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로마의 제도와 관습을 이해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략가의 면모가 엿보이죠. 훈족의 몰락, 불꽃처럼 타올라 사라지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했던 훈족은 왜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아틸라의 죽음이었습니다. 453년 아틸라는 결혼식 밤에 급사합니다. 그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그날 밤 코피를 흘리며 숨졌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를 자연사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암살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 이후 훈족의 연맹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틸라가 구축한 제국은 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1인 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이를 유지할 만한 통합력과 정치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틸라의 아들들이 제국을 분할 통치하며 내부 갈등이 생겼고 이전에 복속되어 있던 게르만 부족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455년경 훈족은 게르만족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후로 훈족은 점차 세력을 잃고 유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갔다는 설도 있고 유럽 내부에 동화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제국은 짧고도 강렬하게 유럽을 뒤흔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라졌고 이름도 대부분 잊혔지만 유럽의 민족 대이동을 촉진했고 로마 제국의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유럽 중세의 기틀을 마련한 숨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